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TV입니다. 오늘은 한미일 합동군사훈련과 독도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월 30일이었죠.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이 대잠훈련으로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미 핵함모 로널드 레이건 함을 중심으로 세 쪽의 군함이 참여를 했고요. 일본 쪽에서는 호위함 아사히가 참여를 했고, 그리고 한국 쪽에서는 문무대왕함이 참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이 훈련이 독도에서 15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해역에서 실시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독도를 일본이 탐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훈련의 위치가 앞으로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라는 주장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본의 방위성 자위대의 공식 사이트를 보면요, 일본은 항상 북한弾道미사일에 대해서 빠르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0월 9일에 그 방위성 자위대 사이트의 보도 내용인데요. 북한은 10월 9일 새벽 1시대에 북한 동해안 부근으로부터 두 발의弾道미사일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10월 9일 이러한 약도를 공표를 했습니다. 이 약도를 보면 일본의 EEZ 배타적 현재 수역이 동해에 그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EEZ 일본 쪽의 EEZ 수역에 독도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본 방위성이 또 특히 주장하고 있는 이 EEZ는 1999년 1월에 한국하고 일본이 합의한 중간 수역을 무시한 EEZ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바로 1999년 1월 신한일 어업협정이 그때 맺어졌고요. 한일 합의로 중간 수역이 독도 주변에 만들어졌습니다. 한일 중간 수역은 잠전 수역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까 일본이 주장한 EEZ는 여기서 빨간 선입니다. 그러나 빨간 선이 현재 일본의 EEZ로 그렇게 인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중간 수역을 포함시켜서 그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한일 합의를 위반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EEZ, 일본 쪽에 주장하는 EEZ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면 대단히 곤란하고요. 일본은 미국하고 합의를 할 때도 이러한 일본 쪽의 EEZ, 바로 독도가 일본 영토로 되어 있는 EEZ를 주장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강력하게 항의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요, 일본은 러시아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상당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중국이 합동으로 일본 주변에 요새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역시 방위성 자위대 공식 홈페이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9월 29일에 보도 내용인데요. 9월 3일 이후 일본을 순회하는 형태로 공동 순항하고 있던 중국과 러시아의 해군 함정이 9월 27일
오스미 해협, 이거는 가고시마 현에 있는데요. 그곳을 서쪽으로 향하면서 동중국해로 대요를 이루어서 항행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이어서 일본 주변에서의 중국하고 러시아 연계 활동은 급속히 활발해지고 있어서 안전보장상의 중대한 우려가 되어 있다. 일본이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일본의 태평양 쪽 그리고 동해 쪽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활동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거하고 또 독도 문제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일본의 우려를 이것은 그 그림으로 표시한 내용인데요. 역시 파이성 자위대 사이트에 9월 29일에 올라간 그림인데요. 여기서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중국하고 러시아의 함대가 일본의 태평양 쪽으로 들어갔다라는 내용을 날짜를 달아가면서요. 9월 9일에 사하린하고 홋카이도 사이에 있는 해협을 중국하고 러시아 함대가 통과했다. 이런 것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태평양을 남하하면서 이제 9월 29일부터 동중국해 쪽으로 러시아 중국 함대가 빠져나갔다. 이러한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으로 보시면 이것은 10월 5일에 방위선 자위대 사이트에 올라간 일본 열도 주변의 그림인데요. 역시 독도의 용해에 손을 그어놓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자, 이 약도에서는 동해에 중국 함대가 들어갔다라는 내용을 화살표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함대는 동해를 북상하면서 홋카이도 가까이에 가서 다시 동해를 남하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동해를 중국이나 러시아의 함대가 항해할 때 독도 주변의 수역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은 일본의 문제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2022년 그 일본의 방위백서가 발행되었는데요. 그 117쪽에 나와 있는 그 중국하고 러시아에 의한 공동 비행, 이거는 그 조객이라든가 비행기에 의한 독도 주변에 대한 중국하고 러시아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것은 5월 24일에 있었던 준로 공동 비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두 독도 주변 혹은 독도를 한 바퀴 돌고 동중국해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쪽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신경 쓰고 있지만 일본도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중국하고 러시아의 공동 비행에 대해서 일본은 독도를 지킨다라는 면목하에 경고를 날리고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인 건데요. 자, 다음 보시면 같은 방위백서의 237쪽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일본은 독도를
다시 한번 일본의 베타적 경제 수역 그 안쪽에 기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여러 비행기라든가 근함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바로 동해 부분에서 독도를 중심으로 중국하고 러시아의 활동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동해에서 특히 독도 주변에서 이러한 일본의 조개기, 일본의 경계 관제기라든가 그 비행기를 비행시킨다 라는 내용, 그리고 일본의 함대도 독도를 중심으로 활동을 시킨다 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볼 때 동해에서의 한미일 합동훈련 때 일본이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쪽에서 너무 단순하게 이번에 한미일 군사훈련이 잠수함에 대한 대잠훈련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일본은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세우면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에 임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위한 동해 활동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